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방입니다.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열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그야말로 황금 연못이었죠. 여기서 따오기 시작한 자금줄기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대표적인 KS 상표를 딱 찍고 나온 게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50년 주담대였죠. 근데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없이 퍼줄 줄 알았던 자금줄이 지금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중에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폐지 수순, 그리고 주담대 50년은 이미 시중은행 자체에서 대출 자격 조건을 상향을 해서 돈 만지기가 녹록치 않게 됐고요. 한시적으로 열어놓은 금고가 이제 클로징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빌려간 돈은 고스란히 이자라는 태그를 달고 있어서 이게 마치 시한폭탄에 장착이 되어 있는 타이머와 같은 역할을 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피를 마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다름 아닌 금리가 차주를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금융노예라는 말이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렇게 빌려간 돈에는 가장 강력한 추적장치가 붙게 되죠. 그 사람의 심장박동이 뛰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 고스란히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할 만큼의 노력 없이는 이걸 갚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야말로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원금이라는 부메랑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선 분이라면 이걸 그대로 자기 실질 소득으로 쳐낼 수 있는 방어력, 쉴드를 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야말로 그렇게 빌린 돈은 레버리지가 되는 거지. 자기 미래의 소득을 잠깐 앞당겨서 쓴 거니까 잘리지 않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이자 원금은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겠지만, 문제는 소득 대비 빌려온 돈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빚 갚다가 인생 종칠 수 있는 비극이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시중은행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 도래액이 무려 76조.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적금 특판으로 이자를 많이 쳐주는 상품을 찍어내는 바람에 이제 이 상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은행이 시중자금을 유치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후 이 자금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걸 자금 조달 비용이라 하죠. 결국 이 비용이 치솟게 되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8% 금리까지 예상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온 세상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 시중은행 금리는 주담대, 이게 거의 모든 대출에 있어서 코어,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주담대 변동금리가 상단 7%를 넘어섰고, 이건 그냥 ING, 진행형이라는 게 더 공포스럽지. 앞으로 더 오른다는 소리야. 왜? 시중금리 은행채가 오르고 있거든. 은행이 예적금 말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해서 발행하는 건데,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계의 갓파더, 큰형님이 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압박. 이게 전체적으로 금리를 붙잡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이 세상 모든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파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쭉 긴축이야, 긴축. 그냥 여기는 봄이었고 노르웨이 노르딕 마냥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그냥 가로질러야 하는 고단한 금리 여정을 만들어 놓는, 그냥 금융권이 제일 싫어하는 매핑, 금융 설계자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나라 은행이 금리를 누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한미 금리 차도 2%로 벌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2,500선을 뚫지 못하는 가장 기저에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 지금 상반기 주식시장 거의 보합으로 꽁꽁 묶여 있어. 그만큼 금리 불안 요소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본이 먹을 걸 찾다가 바로바로 달러 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연말에도 그냥 그렇게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머물게 될 거라는 얘기죠. 코스피는 그래도 차익 실현 방어력이 좋은 종목이라는 몇몇 호재들이 폭락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동서남북 빨간물 투성이, 어떤 호재도 없는 그냥 무방비 상태, 연말 정말 떡락이 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길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것. 이게 돈이 돌고 돌아야 하는 선순환적인 가계도를 가지고 빌려주는 쪽이나 빌려온 쪽이나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실질소득 대비 3배 이상이나 많은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니 이건 뭐 형님 아우가 아니라 적군 아군의 관계로 돌변을 하는 거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선 은행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원금 회수를 위해선 금리를 통해서 압박 강도를 높여야 되거든. 근데 대출 차주 1인당 소득의 3배 정도를 빌려갔으니 이건 은행이 자체적으로 문을 연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구였죠. 부동산 부양을 해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부실대출이야. 부실대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고요. 당연히 연체율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당연히 소득 대비 빌려간 돈이 많으니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 금리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런닝머신 위를 쉬지 않고 달리는데 당연히 그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작동하는 자금 규모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 규모 상당히 근본적으로 체급이 다른 건데 MZ세대라 불리는 20, 30대가 금융시장에서 재미를 보질 못해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주식에서 이룰 수 없었던 자금 유입 너무나 부동산 쪽은 상반기에 쉬워 보였던 거지. 웬만하면 생애 최초면 거의 70%까지 빌려줬으니까 그냥 환장을 하고 눈이 돌아간 건데 이른바 B2, 영끌,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수요가 상반기에 풀린 자금을 채가기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3배 그 이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으로 자금을 땡긴 건데 금융시장에서 주식으로 배팅을 했던 감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본 게 가장 뼈아픈 대목. 집값이라는 게 한번 폭락을 시작하면 단기간 안에 올라서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허우적됩니다. 20, 30대가 상반기 반짝했던 집값 경기를 본 건데 그냥 여기에 몰빵을 해버렸네. 근데 이거 인위적인 부양이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야. 지금까지 세계 많은 국가들은 금리로 허리를 쫄라맸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푸는 거의 뭐 거꾸로 달리는 금리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냥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획 돌변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 20, 30대 영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기대했던 집값 상승세가 강남 원포인트 거래 빼고는 대부분 실거래 현장에서는 뭐 힘을 못 쓰고 픽픽 쓰러지니까 이거 시세 차익으로 빌려온 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고 그렇게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감당도 안 되고 연체율이 20, 30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이 폭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젠 정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금융은 엄청나게 말라갈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도 문이 좁아져서 고신용자 위주로 선별적인 대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대출도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급전을 땡길 만한 곳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 제2금융권이 만만했었는데 여기다 이제 10명 중 1명만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그 문을 좁히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이 급전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소액 대출 입구가 차단이 되어버리면서 기존 대출 금리도 감당을 못해서 박살이 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대출 쪼이기에 이미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니 이제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30대들 중에 대출을 끌어모아서 갭 투자한 사람들 집값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심지어 거래 자체가 죽었잖아. 이걸 어떻게 해서든 처분하고 다시 청약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죠. 그런데 뭐 지금 급매가 아닌 급급매로 내놔야지 입질이 있을 정도로 그것도 뭐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려놔야 팔릴까 말까인데 이게 처분이 되겠냐고. 심지어 청약시장도 가성비가 떨어진 지 오래 실거주 위주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청약이었는데 이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결국 구축의 폭락과 함께 신축도 높아진 분양가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연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에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절절한 상황인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보도 내용들은 8월 거래량이 3,800건을 찍었다고 최대치래. 아니 통상적인 6,000건도 안 되는 거래를 최대치로 치켜 세우는 의도가 뭐야? 이건 뭐 기록상 아무 의미 없는 지표 아닙니까?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강남 서초 송파가 고공행진을 한대. 3구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 중에 압도적이라고 하고 근데 뭐 실제로 강남 서초 송파 매물 증가량 보면 이런 거래가 무색할 만큼 필사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죠. 강남 6,000건을 넘었어. 보통 서울은 2, 3,000건인데 엄청나죠. 서초구 5,000건 넘었고요. 송파구 역시 5,000건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상승, 반등, 거래량 무슨 의미지? 이렇게 팔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거래량 많은 노원구 역시도 5,000건을 매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소식들 잘 체크하셔서
라는 필터링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주담대금리가 서서 특례보금자리론 폐지가 주택거래에 영향이 적다고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주담대금리 오르는 거 보면 헷갈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지금 돈줄이 완전히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자금 유동성은 이미 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석 이후 집값은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개인자금 대출 금리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위기관리 잘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렇게 한정없이 흘러오고 흘러갈 줄 알았던 부동산 쪽 자금 유동성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집값 상황은 전례를 찾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가장 어려운 국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채비 잘하시고 대비 잘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